우리 모두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자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현명한 부모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자녀 셋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과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70대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모두 효자, 효녀로 소문이 자자하죠. 주변에서 그 비결을 물어보면 한 어머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안 한 게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하지 않은 말이 관계를 지켰다는 말씀에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자식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를 정해놓고 평생 지켜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평생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3가지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귀한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독약,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말.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마음속 서운함이 극에 달했을 때 튀어나옵니다. 한번 내뱉으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식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말,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71세 영자 씨는 이 말을 딸에게 했다가 5년 동안 딸과 거의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는데 회사 일이 바쁜 딸이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의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너 낳고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렇게 무심하냐고.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살았다고. 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태어난 게 엄마한테 짐이었나 봐요.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연락만 짧게 하고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금방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이 말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모의 인생을 망쳤다는 말로 들립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자식은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부모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희생의 결과를 자식에게 짐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무리 서운해도 너 때문에 내가 희생했다는 말은 자식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대신 엄마가 지금 많이 외롭고 서운하다. 자주 연락하고 싶은데 내가 바쁠까봐 조심스러웠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할 겁니다. 두 번째 독약, 내가 죽고 나면 알겠지라는 말.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바로 내가 죽고 나면 알겠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고 싶을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협박에 가깝습니다. 자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69세 경자 씨는 아들이 명절에 처가에 먼저 가겠다고 하면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거다. 그때 가서 엄마 보고 싶다고 해도 소용없다. 아들은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들이 어머니를 볼 때마다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경자 씨는 아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걸 느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만나러 가면 항상 죽는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 말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정말 돌아가실까봐 무섭고 그게 제 잘못일까봐 더 무서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더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모의 죽음을 방패로 자신을 조종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죽음을 들먹이며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마세요. 대신 엄마가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자주 보고 싶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기쁘다고 따뜻하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죽음은 협상의 도구가 아닙니다. 세 번째 독약, 다른 집 자식은 얼마나 잘하던데라는 말.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바로 다른 집 자식은 얼마나 잘하던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다른 사람의 자식과 비교하며 자신의 자식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듣는 순간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평생 부모 앞에서 움츠러들게 만드는 말입니다. 68세 숙자 씨는 딸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옆집 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누구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많이 드린다던데. 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눈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딸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를 피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누군가와 비교당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비교를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더 잘해야만, 더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비교는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존감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자식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걸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멋지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엄마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한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자식은 부모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모두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에게는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보상받고 싶은 욕구를 자식에게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77세 혜자 씨는 평생 이 세 가지 말을 다 했던 분입니다. 그 결과 자녀 셋 모두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희생했다는 말 대신 너와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언급하는 대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자녀들이 점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어머니 앞에서 편안해했습니다. 혜자 씨는 말 몇 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이 세 가지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세요.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자랑스럽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자식과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몇 마디 말을 조심하고 바꾸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자식과의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